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세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이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60%나 급등하는 모습 좀 나타났죠. 자,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도 눈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는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시장에 대한 관점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끌시끌했었죠. 합병을 한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한 3, 4년 전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덩치를 키우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죠. 자, 그 부분을 지금 지켜주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과연 연내 합병이 가능할 것인지 또 시너지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공모주들의 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첫날 급등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가 좀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가격 제한폭을 크게 키워놓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첫날 빵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거 보고 달려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슬금슬금 빠지는 그런 주식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공모주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인데도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자, 시장 왜 빨리 안 열려? 네. 불과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요, 아이고 죽겠네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그런 투자의 관점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건 장이 올라가는 건 좋은 소식이죠. 자, 다우지수가 0.14 올랐습니다. 0.14? 야, 이거 그냥 보합이잖아. 오른 것도 아니잖아. 자, 그런데 나스닥이 1.5%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스닥은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초가보다 좀 낮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뭔가 좀 이제 두 지수 간의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겠다 이런 얘기겠죠. 다우지수가 일단은 이 보합 수준, 근데 떨어지진 않았죠. 플러스 기준 유지했지만 일단 보합 수준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약간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경기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로 봐야 되겠죠. 기술주들의 상승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기술주들에게는 금융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을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스닥이 상승하게 됐다, 기술주가 올라가게 됐다, 당연히 어떤 쪽으로 봐야 돼요? 국내 증시로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지수도 크게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계속 연결되는 모습이라, 지금 국내 증시에는 이제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기술주 쪽에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이게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 위주예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런 좋은 장의 흐름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올려놓고 조금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갭으로 치고 넘어가면은 안정이고 나발이고 그냥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사뭇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표가 또 낮게 나왔어요.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1% 상승해서 시장 예상했었던 시장의 예정치인 0.2%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자, 전달에 0.4% 하락해서 크게 상승세로 전환이 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0.1%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달에 0.9% 상승해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전년 동기 대비. 지난달보다는 뭐, 오르든 내리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같은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크게 낮아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CPI 지표 일단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표, PPI 지표까지도 낮게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가지고서 계속 연준이 울거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네, 감소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이 견조해요. 자, 어떻게 보면은 뭐 실업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경기 좋은 거 아니냐, 여기다가 인플레가 떨어지니까 더 좋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이 좋다라는 것은 금리를 낮춰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뭐 시장 경기 좋은데 굳이 금리에 대한 도움까지 줘야 될 필요는 없겠죠. 또 시장이 좋다라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잡기 위한 통화 정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것은 좋은데 고용지표 이것이 좋아서 경기가 또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또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네, 그다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만, 이 재료를 가지고 주가의 방향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미세하게 또는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고용도 좋아져요. 그래서 경기도 좋아지고 금리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도 내려간다. 자, 뭐 이렇게 되면은 네, 호황의 시대가 또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부양책을 사용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이거는 자생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좀 있습니다. 국채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채권의 시대는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채권의 시대가 가면 어디로 와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형 호재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초대형 호재. 다음 달에 누가 그만두는데 제임스 블러드가 네, 사임을 한답니다. 블러드가 사임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뭐 이런 아주 강경한 어떤 입장에서의 그런 악재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임스는 이제 네, 물러난다.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물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제임스가 물러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블러드 총재가 사임을 하고 나면 통화정책에서 이런 반대적인 어떤 매파적인 입장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통화정책이 좀 유연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기업들 실적도 좋았고요. 뭐 흠잡을 게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술주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긴축 기조는 당분간 유지가 될 수 있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완급 조절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 또는 오른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횡보 정도로 지켜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기업 실적에 주목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가 예상치에서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예상치 웃돌면서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없으실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네, 뭐 연준 입장에서는 네, 이번 7월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9월 이후에 또는 이제 연내에 2번 올리겠다, 이거는 물 건너갈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치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연내에 2번 정도 올릴 것 같다 싶은 것들이 이제 30% 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10%대로 뚝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9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7월에 금리 올리고 말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6월에 금리 동결과 같이 맞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7월에는 금리 동결하면 좋고, 동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니네는 금리 못 올릴 거야 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 증시도 여기에 대한 흐름들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스피 쪽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 호전 또는 자동차 호전 등등의 이런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종목군들, 약간 중소형주들이죠.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다만 오늘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떠서 시작하면 조심하세요. 이제 오후 후반부에 밀려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즐기되 네, 너무 그쪽에 깊숙이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뜨거운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들썩들썩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공시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아직은 검토 진행 중이고 확정된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만, 공시 내용이라든지 잘 살펴보면은 또 딱히 그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알았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합병을 하긴 할 것 같다. 라는 생각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얘기는 수년 전에도 나왔어요. 셀트리온 합병한다. 그래서 그때도 들썩했다가, 네, 언제?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회장님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합병시키겠다. 막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총알도 많이 준비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네,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냐면 세 개의 회사,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까지 해서 네, 세 개의 회사 간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현재 합병 주관사 선정을 완료했다. 그리고 사업 회사 간 합병에 대해 검토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뭔가 다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조회 공시가 나왔었죠. 뭐라고 했느냐. 셀트리온 그룹 3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 대상과 시기, 방법, 형태에 대해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 사항이 결정되는, 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1개월 안에 재공시하겠다. 그 다음에 결정사항이 나오면 바로 재공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러면 또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공시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것은 뭐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조회 공시가 떠요. 야, 니네 이거 한다며? 정말이냐? 아직은 검토 중인데 확실한 건 없어. 자, 우리가 시장에 가서 수박을 한 통 사러 갔어요. 자, 너 수박 살라고? 아니, 살라고 왔는데 지금 보고 있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살려고 마음 먹고 왔어. 그래서 수박 보고 있어. 네, 괜찮은 거 있으면 사가려고. 똑같은 거죠. 자, 특별한 거 없으면 합병하려고요. 근데 지금은 검토 중이고 아직은 결정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네, 야, 니네 합병하냐? 물어봤는데 합병해. 라고 하면 합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 상황 좀 보고요. 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셀트리온 쪽이 네, 또는 그 어떤 기업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네,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것은 검토 중이다가 붙었든지 아니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안 합니다. 그건 우리랑 관련 없어요. 우리는 할 예정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공시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런 거는 정말 안 하는 거고요. 검토 중이나 확정사항 없다 그러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도 했었고 지금 이제 지금으로서는 합병을 안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죠. 그러면 이게 걔네들을 쪽 빨아당겨가지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 얘네들을, 네, 셀트리온 쪽으로 같이 붙이는 거.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한 덩어리 안에서 다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너지가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은 예전부터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신약 투트랙, 이런 쪽으로.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이 투 트랙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하나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세계의 어떤 상황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들을 없애가지고요. 단순화시키고 더 시너지를 만들겠다. 일단 취지는 좋은 거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 말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될 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주주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합병한다 정해지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상장 첫날 급등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무슨 얘기냐? 공모주, 단타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스펙 이런 것들 조심하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최근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CQ세는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급등한 9,150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종가는 5,240원. 그래서 상장 첫날과 비교해서 반토막 수준이다. 이게 근데 공모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지금 CQ세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스펙 이런 것들도요. 고점 대비 반토막 지금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를 기준 가격 대비로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 제한폭을 공모가 대비 최대 4배 400%까지 올라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즉 공모가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4배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냥 막 이것을 이용해서 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넓어져서 여기에 따른 어떤 주가 급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또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주식을 갖다 던지는 형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균형 가격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 왜곡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균형 가격의 발견 가능성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빨리 알아내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왜곡을 줄이겠다. 이거는 공모 가격 대비해서 막 이렇게 2배 따따상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대비해 지금 그게 달라진 게 있나요? 400%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더 많이 오르는 거라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단타 또는 이제 급등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의 가격 변동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가격 발견 기능보다 단타에 더 집중하는 거 아니냐. 자, 400%라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공모가 대비잖아요. 즉, 공모에 참여한 사람만이 400%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시장에 상장을 딱 해가지고 급등을 빵 하게 되면 단타가 훅 들어온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상장만 하면 400%야 라는 얘기가 막 전해지면서 지금 예수금 통장도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공모가 하려고요. 네. 공모주 하려고. 그래서 공모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번에 필 에너지? 네. 필 받았어요. 그런 필 에너지. 2차전지 대세니까 가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2차전지가 대세면 그렇게 가고, 바이오가 대세면 바이오가 또 상장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공모주에 청약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공모주에 청약하는 것은 그거보다 주가가 떨어져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공모주에 청약을 하게 되면 그거 대비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정된 주관사 그쪽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증권사 계좌를 다 가지고서 거기서 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것도 일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모주에 대응을 하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이런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공모주만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기회가 된다라면 그래도 완전히 장벽이 없거나 공매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주 불가능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모주에 투자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바빠.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계좌를 만들 시간도 없어. 네, 그다음에 어떻게 청약을 할 시간도 없어. 등등등 여러 깜빡하고 잊어버렸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모주가 딱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빵 뛰면 그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바로 들어가. 그럼 그게 항상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 단차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들은 이 회전율 이런 걸로 보는데 CQ생 같은 경우도 상장 첫날 거래량의 회전율이 584%, 즉
주식 하나가 5.8번씩 매매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주식 5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많은 게 왜냐면 대주주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훨씬 더 단타에 대한 움직임, 사고팔고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스펙주들 또 그것도 주의가 있어요. 스펙주들은 아시죠? 뭐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라서 걔네들도 지금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묻지마 투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상장 첫날 매수 들어가는 것은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장하고 나면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물량들을 다 집어 던지는 게 일단 일이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원래부터 들고 있었던 거, 공모주 가지고 있던 것, 그 다 던지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 보유회수인데 보유회수는 또 보유회수 풀릴 때마다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네 주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저는 이렇게 한 이유는 잘은 모르겠어요.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잘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단타를 하려고 그런 것인지. 근데 이런 거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공모를 딱 시장에 상장시키면 일단 400%까지 내가 자금을 더 땡겨올 수 있잖아요. 기업 공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돈을 끌어당겨 가지고 네, 뭔가 사업을 영위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요 라고 하면서 공개해 주는 것이 IPO, 즉 상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와, 나 상장할래요. 그러면 야, 너도 상장하냐? 그러면 400% 올라가겠네. 이런 식으로 자금의 유입이 가능해진다. 뭐 그런 정도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단타 조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낮아진 인플레 속에서 시장은 상승하고 있다.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특히 기술주들에게 좋은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요. 블러드 총재가 사임했다는 소식, 빅 이벤트, 빅 호재, 대형 호재, 초대형 호재가 나타났다는 것도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 넣었어요. 그만하고 가라. 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연내 합병 이야기. 이거는 한단 이야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연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합병 추진이 이번에는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만큼 해놓고 나서 안 한다 이거 얘기 어렵습니다. 합병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모주도 첫날 급등 후에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공모주에 투자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상장 이후에 투자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판단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할게요. 불행하게도 일반 투자가들이 인내심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주식이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어떤 실적을 기록할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무시하고 큰 그림에 집중하기에 훨씬 더 편리하다. 투자가들은 경험을 쌓아갈수록 궁극적으로는 인내심이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단기적인 어떤 잔파동 이런 것들은 무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잔파동에 왜 자꾸 신경 써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는 앞으로 목적지 저기까지 갈 거야.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나하고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은 내가 간다. 내 종목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면요.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기회가 좋을 때 조금 더 사주고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꼭 성공 투자 이뤄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